그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실 분이 이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이제 휴대폰은 진동이나 이제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사무국을 겸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장영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그러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회사, 그다음에 축사, 그다음에 주제 발표에 이어서 마지막 그러니까 종합 토론 순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온라인 강원 CEO 비전 경영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그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오인철입니다. 2020 온라인 강원 CEO 비전 경영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경영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이영면 한국경영학회 회장님과 박영일 강원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중에도 기꺼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승섭 강원도 경제진흥원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정재현 강원대학교 교수님과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택트 회의 방식으로 온 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취약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대내외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CEO 비전 경영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영학회에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현안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발제를 해주신 덕분에 도내 경제인들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우리 연합회 또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라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그 이영면 이제 한국경영학회 이제 회장님의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직접 하시지는 못하고요. 영상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영학회 학회장 이영면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강원 CEO 비전 경영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에 창립된 경영학 분야의 대표 학회로 9,0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한국의 기업 경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아이디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지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그리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강원도의 핵심 도시 서울의 2배 면적을 가진 춘천에서 경영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우리 기업 환경은 급속하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형태도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확대되겠지만 식당이나 호텔 같은 음식 숙박업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에서도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여행은 온라인으로 대처가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또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 오늘 포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포럼을 주관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대학교 리크플러스 사업단, 그리고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진행 중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잘 준수되고 또한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발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해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훈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전략기획 본부를 맡고 있는 이인희 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제품 서비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 특히 뭐 소상공인도 내용이 있지만은 다 포함해서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고 어떠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PC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겼고요. 닷컴 회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 개발되고 스마트폰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IoT가 되면서 그동안에 축적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런 센싱으로 해서 데이터 축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서비스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저희 기관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의미, 사례 좀 말씀드리고 실태, 정부 지원 정책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 4시 한 10분 정도까지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됐고요. 주요 기능으로서는 뭐 기술혁신, 그다음에 정보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 공장 지원을 하고 있고,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은 2002년 1월 22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관이 특수법인으로 이제 정보화 경영원 쪽을 개원했고요. 이때는 정보화 사업만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뭐 ERP, POP, MES 기업들한테 이런 정보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그다음에 품질 쪽으로 이제 많이 지원했고요. 2006년도에 기술정보진흥원으로 개칭되면서 정보화뿐만 아니고 R&D 사업까지 같이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현재 지금 대전이 본사 있는데요. 대전으로 이제 이전을 했고, 2014년도에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을 여러 기관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TIPA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 제재혁신 추진단, 즉 스마트 공장이죠. 출범을 해서 현재 지금 한 240명 정도 규모로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화하고 그다음에 R&D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직구비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예산은 올해 한 1조 7조 원 정도 되고요. R&D는 1.2조 원,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은 4,500억 정도 됩니다.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명 정도 되고요. 최근 3년간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 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6,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스마트를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연도 예산은 R&D 예산이 약 1.4조 정도 되고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도 약 4,500억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이죠. 기간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 IoT 센싱이 개발되고 빅데이터 AI가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간에 사람이 했던 데이터 입력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oT 센싱에 의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과거에는 취합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되면서 인공지능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하고 공장에 예를 들면은 스마트 공장, 즉 정보화가 아닌 지능형 공장으로 하는 게 바로 4차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까 IoT 센싱이 많이 개발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과 산업이 이제 많이 세퍼레이트 됐었는데 기술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기술 융합이 되면서 산업이 융합됐고요. 근데 이제 DT, 즉 디지털 전환 시대가 오면서 기술에 의한 산업이 융합이 아니고 데이터 연결, 즉 데이터 융합에 의해서 산업이 융합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점점 플랫폼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연결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신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아니고 개별 기술이 아닌 생태계 진화 쪽으로 지금 경쟁 쪽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갖고 디지털 즉 DT 즉 디지털 전환은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이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차 혁명 아시겠지만 지능 정보 사회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개인은 모두 이제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되는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많은 기업이나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침체에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보고서 나왔지만은 이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나라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에 의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불확실성 전망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닥터 하라리라는 이제 이스라엘 교수도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즉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뉴 노멀 2.0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뉴 노멀 1.0 시대는 금융위기 때 새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뉴 노멀 1.0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뉴 노멀 2.0 시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향후에는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세상을 올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뉴 노멀 2.0 세대가 될 것이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변화 예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비대면 경제로서의 전환이 계속 심각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가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이 아니고 어떤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 경쟁 쪽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고, 그 키스텝에서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망 기술을 25개 유망 기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비대면 분야 11개, 그다음에 뭐 위험 대응 일상화 6개,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는 코로나19에는 뭐 클라우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리모트, 그다음에 그 OTT,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는 AI 쪽으로 새로운 이런 기술이 유망 기술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정책 환경 변화를 보면은 온라인 경제, 비대면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즉 GVC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 목적으로 잡았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포스터 코로나 대응에서 R&D 추진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T입니다. 그 DT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기업들이 추진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정보 및 통신 기술, 즉 디지털 기술이죠.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도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많은 그 데피니션을 이제 많은 견해에서 얘기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밸류업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DT를 이제 통해 갖고 새로운 신상품, 신서비스,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많은 생태계, 즉 산업 생태계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품 서비스를 밸류업 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 생태계에서 본인이 키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에서도 그 DT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그 데피니션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 프론티어,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식, 코어 비즈니스, 뭐 사업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기업의 어떤 역량,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례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첫 번째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 쪽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계속 이제 그 디지털 기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했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즉 고객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제조업보다는 이제 그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니콘 기업 중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 기업이 다 유니콘 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즉 프로세스 최적화인데요. 업무 프로세스나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공정을 그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는 그 ERP나 MES나 POP를 통해서 그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향상했었는데 그게 모든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깔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패러다임이 고객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되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공장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인데요. 뭐 이제 그 DT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스타벅스의 디지털 그 플라이 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할 때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을 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이 앱은 2009년도에 스타벅스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휠은 개념이 뭐냐면은 개인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문을 온라인 쪽으로 하고 세 번째는 결제를 현금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제 기프트 카드나 충전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할 거에는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리워드 방식으로 플라이 휠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이제 그 뭘까요 이제 상당히 많은 대형보다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스타벅스는 디지털 플라이 휠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벅스는 디지털 플라이 휠 2.0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례입니다. 즉 스마트 미러를 활용해서 그 이제 온라인 쪽으로 제품을 활용할 때는 옷 같은 걸 주문할 때는 본인이 옷을 입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스마트 미러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옷을 그 입기 전에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보고 주문하는 이런 어떤 스마트 상점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그 뭐 이제 뭐 GS25나 이마트 조그만 갔을 때 여러분들 음료수 사실 때 아마 쿨러 있는데 쿨러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이제 보통 하얀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이 쿨러 스크린 하얀 바닥에다가 이런 창문에다가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그 쿨러 안에 있는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가 있는지 가격은 뭔지 그리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그 이 쿨러 안에 CCTV가 장착돼 있어 갖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음료를 많이 마셨는지 그걸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오전에는 여성이 많이 오셨는지 남성분이 많이 오셨는지 남성분이 많이 오셨으면은 나이대가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음료를 많이 먹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채 인식이 붙어갖고요. 어떤 분이 그 음료수를 선택할 때 어떤 음료를 받는지 그런 데이터까지 취합합니다. 즉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즉 그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음료 회사들이 이 쿨러 스크린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협업하자, 데이터는 사자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쿨러 스크린을 개발한 기업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음료 시장, 광고 시장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키 플레이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또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롤스로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이 기업은 엔진 제조에서 기술 서비스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즉, 그 엔진을 파는 것보다는 엔진 안에 IoT 센싱을 집어넣어서 이 엔진이 언제 고장나고 언제 문제가 있는 거를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 엔진을 파는 기업한테 언제 어느 쪽에서 그 고장이 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롤스로이스는 그 엔진 사업 분야 매출의 50% 이상이 이런 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즉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일커브죠. 그러니까 이런 DT가 점점 이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제조업, 즉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점점 서비스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고요. 그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는 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스마일커브 일단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런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거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이게 스마트 공장이고요. 이런 그 스마트 공장 개념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면은 홈에다가 이제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게 스마트 홈이 되겠고요. 회사 오피스에 적용하는 게 바로 스마트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에는 데이터 입력을 사람이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가 하고 빅데이터가 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서 공장 전체에 대해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ERP나 POP나 MES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했지만은 그거의 한계점을 느껴서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가 아닌 지능화 공장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장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기업은 상당히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많게는 길게는 100년까지 가는 기업도 있었고요. 코닥 같은 경우에도 필름 만들어서 거의 120년 동안 이제 장수한 기업인데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그걸 적용 못 해갖고 순식간에 망한 기업이 바로 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창업하지만은 이런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를 쫓아오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죽거나 적응하거나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종의 기원이라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즉 사람이 이제 계속 디벨롭 되는데 어떤 두뇌나 신체가 우수한 게 아니고 외부 환경 대응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외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기업 자체가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 보면은 산업별 디지털 혁신에 따른 소멸, 쇠퇴 영향 정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은 제조업보다는 소매업, 소비재, 소매업은 25%, 소비재는 35%, 즉 제조업보다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단적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제조업보다 빨리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맥킨지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하고 새로운 DT 모델 간 시장 점유율 변화를 예측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데 DT에 대해 적용 안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안 할 경우에는 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도태된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유지는 하는데 과감하게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신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해외 조사 시스코에서 이제 그 연구한 건데요. 그 2020년 그 아시아 태평양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를 연구했는데 이 시스코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지표를 4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전략과 조직, 거버넌스, 인력, 그다음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는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이제 성숙도 연구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디지털 무관심, 관찰자, 챌린저, 그 네이티브로 나눴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은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4가지 지표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결과 그 저희 대한민국은 14개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무관심은 필리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은 디지털 관찰자로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DT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분석했는데 딱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저항이 극복이 첫 번째고, 2번째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게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지원 정책을 통해서 회복할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DT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조사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2번째도 IT 활용 지수는 제조업하고 비교적 나왔는데 이제 제조업 중소기업이 조금 근사치 있고 비제조업 중소기업은 거의 일치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명본에서 이제 그 올해 3월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의식 및 행동 수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전환 행동인데요. 소상공인 분들의 디지털 전환 준비 정도, 그다음에 전환 의사, 전환 실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혀 아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중소연구원에서도 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이 빨리 DT를 전환해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이나 행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급하다,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가지 지표, 기술 수용성, 외부 반응, 그다음에 인식에 대해서 3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소공인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이 점점 취약하던 겁니다. 즉 소공인 분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좀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소공인에 비해서 좀 더 취약하다는 이런 거를 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 정책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뉴딜 정책 다 아실 겁니다. 올해 7월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크게 3가지를 발표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핵심 5대 대표 사업인데요. 뭐 지능형 정보, 뭐 데이터댐, 많은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라. 그래서 데이터댐을 구축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쪽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해서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달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크게 4가지 그 전략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디지털화, 디지털 격차에서 생태계 조성,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그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그냥 이제 인프라 쪽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 디지털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이나 소공인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이나 공방을 지원해서 보급 확산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확산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했고요. 이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디지털 전통 시장은 25년까지 약 500곳을 조성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상점은 그 AR, VR, IoT를 통해서 25년까지 10만 개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공방 쪽으로는 수작업 위주가 돼 있는데 이런 자동화 기기나 데이터를 수집을 연계해서 25년까지 1만 개를 보급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지금 그 전문가나 소상공인 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 군데 모여서 클라우드로 옮겨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소공인 분들에게 창업이나 어떤 경영실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유명 상권이 뭔지라고 추천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지 현장의 DT1인데요. 그 올해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2.0을 발표했는데 1단계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공장 보급을 2022년까지 3만 개를 구축하겠다. 여기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지금 12월 달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AI 중소벤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중소기업 공장에 마이 제조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서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고요. 3단계는 5G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100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의 경쟁력 향상 해외 진출을 800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7천 개 중에서 3만 개를 2022년까지 보급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레벨 3 이상 되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이런 캄프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클라우드에서 각 기업별로 데이터를 클라우드 옮겨서 이런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정이나 프로세스나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될지 그거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이게 바로 캄프입니다.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품질 예측, 고장 예측, 전력 예측, 환경 예측을 통해서 기업분들한테 그 기존의 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옮겨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3단계는 일단 캄프 플랫폼을 이제 구축이 되면은 모델링하고 가상 제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의 최종 목표는 자동화가 아니고 지능화 공장입니다. 즉 CPS가 구동되고 디지털 트윈이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캄프에다가 어떤 HPC 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최종적으로 자동화가 아닌 지능화 공장을 구축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부와 수준조사는 그 기업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그 정부에서 지원하지만은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의 어떤 정보화가 어떤 수준인지 그걸 저희들이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정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분들한테 어떤 쪽으로 지원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지 그런 백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그 저희들이 수준조사에서 통계청 승인 통계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와 포트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혁명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 이런 쪽으로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그 오일 쇼크가 있을 때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서 1세대 기업 즉 대기업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IMF 금융위기 때는 국가에서 정보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T 기업군이 제 2세대 기업군을 이뤘고요. 세 번째는 한국판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가 중요시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가 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경제가 합쳐진 새로운 3세대 기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3세대 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DT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저희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는데 플랫폼 기업, 즉 플랫폼 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플랫폼 사업자가 킬러 콘텐츠, 그다음에 킬러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독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데이터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정한 대가를 같이 주자라고 해서 푸어터 경제가 새로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생, 또 공정,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푸어털코 경제로 나가자. 이게 이제 새로운 또 화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의, 즉 중소기업분들의 DT 전환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이제 추진하면서 기업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DT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수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사례 보여드렸지만은 어떤 가장 BP,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기업분들한테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심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기업분, 어떤 소공인, 어떤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DT, 디지털 전환 생태계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딱 2분 지났는데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호석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의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들고 해야 되나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넣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양호석 교수입니다. 지금 1시부터인가요? 지금 박영선 장관님께서 지금 아마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지역별 소기업 소상공인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모여서 소기업 소상공인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발제해 주신 분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 주신 내용이 아니라 저런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모습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어떤 어떤 주소로 지금 처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한 것 가운데 한 150여 개의 응답자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분석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설문조사에 한 240개 정도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전국으로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전환 의도의 선행 요인, 매개 요인, 조절 요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학술적으로 해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앞서 발제자분께서 많은 내용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 중요한 디지털 전환을 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빠르게 하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고 아직 의식이 없으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 이 설문조사에서 디지털 전환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왜 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의식의 차이가 또 실행의 차이가 있을까를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답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에서 7점 척도고요. 7점으로 갈수록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4점이 보통이다입니다.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디지털 전환하게 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 디지털 전환하게 되면 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안 해봤지만 또 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는 하신 분, 안 하신 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한 관리 그렇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과,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가, 수익성 나아지겠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전환하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는 상승하겠는가 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마케팅 혁신이라든가 연구개발 혁신이 일어나겠는가 그렇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디지털 전환 중요한 거네요. 저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계시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품 혁신, 조직 혁신 일어나겠는가 했더니 그렇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계시고요. 상품 콘텐츠가 다양해지겠는가 라고 했더니 또 그렇다라고 보십니다. 성과 기대라고 하는 지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느끼셨겠지만은 수익성이 좋아지겠는가, 혁신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죠? 우리 상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잘 알려지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비자층은 다양해지겠는가? 다양해진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구매 거래 방식은 다양해지겠는가? 그렇죠? 직접 와서 카드를 굽고 가셨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온라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앱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거래 방식이 다양해질 거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렇게 효과가 좋은 디지털 전환이면 내가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앱도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잘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 응답자들 제가 나이를 보니까 50이 넘으신 분이 대다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서히 약간 손도 좀 이렇게 떠실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니까 기술 장비 사용법은 배우기 쉬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했더니 약간 그렇죠. 아까보다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많이 나타나야 되네. 그거보다는 조금 중간쯤으로 살짝 보통이다 쪽이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대는 좋은데, 성과 기대는 좋은데 쓰려고 하니까, 디지털 전환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답변을 많이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금방 익숙해질까? 여전히 조금 두텁죠. 그렇죠? 중간쪽으로. 그래서 3, 4점대가 이제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 영향을 해서, 그러면 사장님, 주변 분들은 어떠신가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변 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했더니,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뭔가 이 중간에서도 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도 아직 선뜻, 그렇죠? 디지털 전환을 확 하신 분들이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주변 분들이 그러면 사장님한테 디지털 전환하라고 추천하시는가요? 자기들도 힘들어. 그래서 옆에 사업장한테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빨리 해야지. 말씀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응답해 주신 지금 실 데이터입니다. 해서 촉진 조건을 또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이 사장님이 뭔가 좀 이런 그쵸 센스가 있으시고 기술이 좀 있으시고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값도 좀 들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여건은 갖추고 계신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했더니 경제적 조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특히 강원도 경제는 또 우리나라 경제 변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조건들이 지금 언택트 시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하려면 이게 투자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 아까 앞서 발제자 분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전담 인력이 없거든요. 강원도 기업은 또 마케팅 인력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워 가십니다. 뭔가 지금 그 CEO로서의 어떤 반듯한 모습은 갖고 계신데 배우고 나면 벌써 까먹었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배워가지고 잠깐 쉬었더니 홈페이지도 낡았고 그러면 이번 도와주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 거의 빌딩입니까? 여의도에 가면 막 있는 빌딩처럼 지금 1에서 7점 척도가 빌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정보 교환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계신가 했더니 그렇죠. 네트워크 활동도 잘 안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부 지원 제도가 지금 아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 활용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 여쭤봤더니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알고 대부분은 모르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저런 걸 극복할 만한 게 뭐 없을까? 사장님이 정말 이 평소에 신기술 새로운 거 나타나면 막 얼리 어답터라 그러잖아요. 먼저 막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신은 갖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뭔가 그래도 하시고 싶어하는 건 있으세요. 평소에도 많이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고 옆에 사업장이 뭘 하고 있으면 저거 신기한데 뭐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의 수요 변화를 늘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인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다 깜깜한 그런 사장님이다 그러면 안타깝지가 않은데 딱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CEO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렇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디지털 전환 야 사장님 직접 하셨나요? 했더니 직접 하지는 못하셨고 외부 업체의 대부분 위탁해서 하셨고요. 그러면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시장이나 기술 조사를 좀 하셨나요? 했더니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분보다는 하지 않은 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첫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수업 시간에 개강을 하면 선생님이 올려준 가격계획서 보고 온 친구 하면 한 2명 들어요. 비슷하죠. 사장님들이 시장 조사를 안 하고 계셨다라는 게 또 맹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하셨나 했더니 네이버가 이제 많이 보이네요. 오늘 네이버 오셨거든요. 그래서 토론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요. 디지털 전환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최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원래 대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 경영의 주요 테마인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빨리 다가왔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고 해서 지금 요거는 영업 하신 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신 사장님들만 답변하신. 영업이익이 개선됐습니다. 이쪽 빌딩은 안 나타났지만 그래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있다. 아직 효과는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사업장에 추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저렇게 지금 간단하게 봤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렇죠? 강의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자라서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기서 어떤 이미 뭐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데이터의 성격을 데이터를 기본 방향은 읽은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돌려서 가져왔고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그 살펴본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다룬 건데요. 뭐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 모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쉬울까 기술, 그렇죠? 내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해 해야 되겠어. 내가 평소에 뭐 이런 디지털 쪽은 앱도 잘 다루고 SNS는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렇죠? 예, 내 댓글도 잘 달고, 그죠? 인스타도 하고 뭐 다 그래. 그런 요소들이 중요한가를 본 것이고요.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늦게 하신 분들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거 사용 의도인데 하셨다. 내가 쓰겠다. 앞으로 더 쓰겠다. 디지털 더 전환 지금 한 일부 했나 30% 했는데 60% 90% 하겠다. 옆에 사업장에 내가 추천도 하겠다. 디지털 전환하라고 강력하게 추천도 하겠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보통은 여기서 바로 가는 걸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과 기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설문 문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그냥 성과 기대를 넣은 것이 아니라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그렇죠? 신뢰, 그렇죠? 우리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그 소비자 우리 고객들의 정보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가능하다, 그렇죠? 데이터 관리가 좋겠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수익성이 좋아지겠다, 뭐 인적 관리라든가 이러면서 효율성, 그렇죠? 사업하는 데서 효율성이 좋아지겠다는 걸 보시고, 아까 뭐 다양한 채널, 그렇죠? 콘텐츠도 그렇고 거래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층이 두터워지고 이런 다양한 다양성도 좋아지겠다. 이런 네 가지 기대를 한번 넣어본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통해서 이 사용 의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지털 전환하시기에 뭐 경제적이라든가 인지적 지식 수준이나 이런 여건이 좀 갖춰져 있으신지, 그다음에 평소에 그렇죠? 이런 기업가 정신으로 뭔가 새로운 기술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남보다 빨리 살펴보시는 그런 뭐 의지라든가 능력이 있으신지, 그런 성향이 있으신지를 넣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했고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나머지 요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인 어떤 점검이 실증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한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다 확인이 돼서 들고 나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자, 노력 기대라든가 사회적 역량, 지식 수준 이런 것이 성과 기대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성과 기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성과 기대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막 검은 선들이 그 얇은 파란 선은 이제 뭡니까 확인이 안 된 경로입니다. 근데 검은 선들은 확인이 된 경로입니다. 영향을 주는 경로거든요. 이런 수용 요인 세 가지는 성과 기대에 대부분 다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갑자기 뚝 끊깁니다. 신뢰성하고 다양성만 그래서 이거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경제성, 효율성은 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하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은 수익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발생할 정도만큼의 수준은 안 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대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이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 데이터 관리로 인한 그렇죠? 데이터 관리로 인한 신뢰성은 분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층이라든가 그렇죠? 상품의 다양성, 거래 방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분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네 가지 기대 중에 두 가지는 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비경제적인 효과가 지금은 일단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 촉진 조건하고 혁신 정량 봤잖아요.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성향, 개인 성향은 영향을 주는가? 줍니다. 이게 CEO가 어떤 CEO인가가 지금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결정하고 계시다. 발 빠르신 분들, 그렇죠? 시장의 변화를 늘 읽으시던 분들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빨리 느끼시고 빨리 전환하고 계신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번 강원도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 한 157개 정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문조사의 어떤 러프한 면을 한번 보고 또 실증 분석을 통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의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수용 요인에 대한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성과 기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성과 기대 4가지 중에서는 당장은 2가지 정도 비경제적인 요소만이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의도를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 일찍 마쳤네요. 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주제 발표는 모두 마치고요. 10분간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갖고요. 지금 시간이 대략 한 4시 반이니까 한 40분까지 쉬고 그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